확률이 높진 않지만 그래도 모르니까 봐주는 거예요. 국제시장은 영화로도 우리가 많이 접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은 작품인데, 그렇죠? 네. 자, 교재 몇 페이지인지 페이지를 먼저 확인하시고요. 박수진의 국제시장 51페이지인 것 같네요, 그죠? 51페이지 국제시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서를 하도록 할 테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판서할 테니까 간단하게 메모는 하고 시작할게요. 별 내용은 없어요. 등장인물들 이름 한번 쭉 정리할 테니까. 그죠? 현준이 혹시 그 작품 속에 맨 끝부분 보면은 서연이라고 나오잖아요. 서연이. 서연이가 정체가 뭐죠? 서연이가 누구예요? 서연이. 근데 그거부터 이제 정리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서연이는 도대체 누구냐?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말이죠. 누굴까? 생각하면서 오른쪽에 적을 테니까 따라 적도록 합니다. 자, 윤진규로 시작할 거예요. 아버지 이름이 윤진규입니다. 자, 써볼게요. 윤진규. 인물 관계도 먼저 정리할 테니까요. 그 다음에 박길래 씨. 자, 아빠 윤진규, 엄마 박길래 사이에서 사남매가 태어납니다. 몇 남매? 사남매. 그래서 장남이 맨 오른쪽으로 오도록 할게요. 장남이 덕수, 윤덕수. 자, 그리고 이제 세 명의 동생이 있는데 이름 끝글자가 벌써 예사롭지 않죠? 뀨 오늘 왔어요? 뀨 어디 있어요? 뀨가 등장합니다. 덕수 동생이 승규예요. 대박. 뀨가 등장해요. 아 진짜예요? 승규예요. 자, 그리고 다음 동생이 끝순이. 옛날에 그 여자 형제들 이름이 다양하지 않았어요. 끝글자가 순으로 끝난다 할지 자로 끝난다 할지 뭐 이런 거. 그리고 마지막 막내다 그래서 막내 딸인데 막순이라고 줬어요. 막 지은 이름 느낌이 좀 들죠? 좀 막 지은 거 아니냐? 끝순이 막순이. 이렇게 사형제를 사남매 아들 딸 이렇게 알겠죠? 그리고 이제 윤진규의 이렇게 여동생이 있어요. 여동생. 그래서 윤꽃분 적어보시고 꽃분 씨. 자, 꽃분 씨. 자, 덕수 입장에서 보면은 꽃분이는 누구죠? 고모예요. 고모. 여기는 아빠. 여기는 고모예요. 고모. 자, 고모라고 써보시고. 이제 이해가 되죠? 작품 속에 꽃분이네라는 가게 이름이 어디서 나왔나 했더니 아, 고모네 가게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됐습니까? 네. 그리고 나중에 덕수가 오영자 씨하고 EBS에는 영자라는 이름만 나오는데 풀네임으로 하면 오영자예요. 오시성의 오영자. 오영자하고 덕수가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자식을 낳게 되는데 여기다가 쭉 밑으로 내려보시고 손녀가 중간에 이제 자식을 이름 붙여주지 않은 상태에서 영화 속에서는 손녀가 바로 등장을 해요. 그게 아까 현주한테 물어봤던 누구예요? 서연이가 있거든요. 서연이. 중간에 이제 뭐 아들 딸 낳았겠죠. 뭐 이게 다 생략하고 손녀가 등장해요. 손녀. 손녀가 뭐예요? 자식의 자식, 더블 자식. 알겠죠? 그래서 서연이가 등장한다. 얘는 손녀다. 서연이. 우리 EBS 인용된 부분 뒷부분 보면 서연이 나오잖아요. 서연이는 손녀예요. 알겠죠? 손녀다. 네. 이렇게 이제 인물 관계도 쭉 정리를 했고요. 이 국제시장이라는 공간 제목에다가 써볼 거예요. 이제 여기는 부산광역시를 얘기해요. 대충에서 수업하다 보면 지방에서 올라가는 애들 중에서 자기가 거대 도시에서 올라왔다라고 주장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야, 어디 시골에서 왔냐고 물어보면 막 화냅니다. 특히 부산, 저희 광역시라요. 아니요, 이거는 북한 사투리인가요? 광역시예요. 아, 이거 강원도 사투리인가요? 아무튼 부산 광역시라 얘. 모르겠다. 하여튼 사투리를 막 써가면서 자기 나름대로 대도시에서 왔다고 얘기하는데 서울에서 보면은 뭐 시골이지 뭐. 아무튼 부산이에요. 부산 국제시장 가봤다 손들어. 나 가봤다. 이번에 나 휴가 때 부산 갔다 손들어. 부산 가면 꼭 얘기를 이제 가보게 되죠. 국제시장. 국제시장에 왜 국제라는 말이 붙었어요? 수입품을 팔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 꽃분이네 가게가 수입 잡화점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외국 상품 이제 써놔. 외국 상품을 주로 거래하기 때문에 국제라는 말이 붙은 거야. 국제. 왜 국제시장이야? 외국 물건을 들여다가 파니까. 왜 그러면 외국 물건이 하필이면 부산으로 들어왔느냐? 항구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전쟁 통해 남한 군대 부산으로 쫓겨갔어. 알겠어요? 그러니까 한국 전쟁 때 최초로 외국 상품들이 막 이렇게 쏟아져 들어온 계기가 된 게 한국 전쟁이죠, 사실. 전쟁 때 남한 군대가 그 이렇게 한반도에서 이렇게 이 낙동강 언저리에 부산으로 쫓겨갔잖아요. 북한이 80지선을 밀려와가지고 쫓겨갔잖아. 한국전쟁 때. 피란처에 피란처. 피란지. 자, 그래서 여기는 한국전쟁 피란지다. 이렇게 딱 써놓고. 이게 제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목이. 자, 이제 시대 순서대로 쭉 한번 정리해 볼 텐데, 1950년대 전쟁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1980년대를 지나서 현재 이르기까지 아주 광범위한 시대를 다 포괄하고 있는데, 자, 먼저 북한이라고 써보시고요. 북한. 그리고 아래다가 남한이라고 써보시고, 남한. 1950년대부터 이제 시작할 거예요. 북한 땅에서 남한 땅으로 이렇게 전쟁통에 피란을 내려왔다. 이렇게. 아주 유명한 흥남부두에서 철수하는 장면으로부터 이제 영화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죠. 그래서 북한에 살던, 즉 흥남 지역에 살던, 흥남이라고 써보시고, 흥남이 어디냐? 그러면 대충 이쯤 돼요, 이쯤. 알겠죠? 여기서 이제 배 타고 이렇게 피난을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흥남, 처음에 이제 북한군이 밀고 내려왔다가 뭐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협공을 해서 이제 밀고 올라갈 때, 그때 중공군이 다시 투입이 되면서 뭐예요? 다시 쫓겨 내려오거든요. 그때 여기 있던 미군들이 배 타고 이제 퇴각을 하는 거야. 그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여기다가 한번 노란색으로 이제 시대 상황과 관련해 가지고 1950년대라고 써보시고, 1950년대 한국전쟁. 자, 한국전쟁 때 피란을 내려왔다. 근데 이제 이 북한 땅에다가 남겨두고 가족 2명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빨간색으로 적어보도록 할게요. 아버지 윤진규, 그 다음에 막내 동생 누구? 끝순이, 막순이. 시작. 막순이랑 윤진규는 북한에 남고, 나머지 가족들 있죠? 나머지 가족들이 이제 이산하게 된다. 피란 밑에다가 쓸 거야. 피란이자 동시에 이산이다. 이산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오늘 주인공 승규님, 이산이 뭐죠? 이별한다. 알겠죠? 이별했다. 이별해서 흩어진다 이런 얘기거든요. 가족들이 모여 살지 못하고 흩어져서 이별해. 이게 이산이거든요. 이해되죠? 그래서 북한 땅에는 윤진규 아버지하고 막내딸, 막내 동생 막순이만 남고, 나머지 이제 전체 6명의 가족 중에서 4명은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해되죠? 네. 그 다음에 자, 계속해서 남한에 살다가 이제 1960년대로 가는 거예요. 쭉 가서 오른쪽에다 화살표, 독일로 가게 돼요. 독일로 가게 되는데 쓸 거예요. 연대를 1960년대. 산업화 근대화 시대가 되는데, 산업화 근대화 시기에 이제 우리가 벌어먹을 거리가 없잖아요. 뭐 자원 광물이 풍부한 것도 아니고 석유가 나냐, 석탄이 많냐, 뭐 그렇다고 뭐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똑똑한 사람이 많냐, 이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힘쓰는 일밖에 없어. 그래서 이제 인력들을 다 해외로 급파를 해서 파견을 해서 외화를 벌어들이는 건데, 그때 이제 많이 갔던 동네가 독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60년대에 산업화 근대화 시기에 이제 파독되게 된다. 광부로. 지금 누구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냐면은 덕수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덕수가 광부가 되어서 독일로 가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자, 아까 동생 승규 있었죠. 승규 대학 등록금이라고 쓸 거예요. 승규의 대학 등록금을 벌어야 되고, 집안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 입장에서 이제 승규 대학 등록금이 당장 또 필요하고, 집안 살림에 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독일로 광부가 되어서
출동. 알겠죠? 여기서 이제 러브라인이 형성되는 건데 여기에서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오영자 씨. 알겠죠? 이 독일에서 이렇게 동그라미 영자 씨가 계셨다. 영자 씨는 파독 간호사. 먼저 간호사로 파견되어 가지고 요즘으로 치면 간호사가 뭐 대접 받는 것도 같지만은 이 당시에는 중병에 걸리는 중환자들의 기저귀 갈아주고 알겠죠? 뭐 허드렛이라고 이런 아주 막일을 하는 아주 힘든 일이에요. 간호사라는 게 이 당시에는.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러브라인이 형성이 되니까 러브 이렇게. 자, 됐죠? 그리고 나서 남한으로 돌아와서 다시 이렇게 화살표 만들어 놓고요.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1970년대 독일 갔다가 돌아왔다가 다시 또 일이 가는 거예요. 일이. 그래서 1970년대에는 베트남 전쟁이라고 또 써보시고 베트남 전쟁 미국이 베트남 쳐들어간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이제 베트남이라고 다시 한번 쓰시고 베트남으로 또 떠나는 거예요. 대한상사의 직원으로 대한상사 직원 신분으로 누구 중심으로 얘기하니까 덕수 대한상사 직원으로 베트남에 일하러 가는 일하러 죽을똥살똥하면서 베트남에 이렇게 동그라미 하시고 베트남 현지의 남매를 만나요. 남매 그 어린 남매를 만나는데 이게 꼭 누구하고 똑같아? 덕수와 끝순이 막순이를 연상하게 하는 베트남 현지의 남매를 만나요. 전쟁통에 이 남매가 헤어질 뻔했는데 이제 자기와 같은 이산 가족이 만들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목숨을 걸고 이렇게 아이를 구해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훈훈하게 이제 마무리가 되긴 하는 건데, 자 50년대 한국 전쟁, 60년대 근대화 시기 파독 상황, 70년대 이 베트남 전쟁까지 왔어요. 이 대한상사 직원으로 들어가게 된 이유는 뭐냐면은 아까는 남동생의 대학 등록금이 컸는데 이때는 뭐였냐면 꽃분이네 인수 써볼게요. 꽃분이네 가게를 인수. 이 꽃분이네 가게를 지켜야 되는 절체절명의 상황입니다. 왜요? 피난 올 때 아버지 인징규랑 약속을 했어요. 약속 장소 꽃분이네. 알겠죠? 꽃분이네에서 만나자 라고 약속을 해놨거든요. 이거 꼭 지켜야 돼요. 그래서 그걸 사들여서 지켜야 되는 상황에서 돈이 필요해. 플러스 이제 이 EBS는 안 나오지만은 아까 여동생 중에 막순이 말고 그 위에 여동생 이름 뭐였지? 필기봐. 끝순이가 시집을 가요. 시집을 가는데 돈이 필요하잖아. 시집 가는데 뒷바라지도 해야 되고 그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베트남 전쟁터로 가는 거죠. 원래 꿈이 뭐였냐? 덕수의 꿈은 선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학도 갈 생각이었는데 동생들을 위해서 다 포기를 하는 거죠. 자 이제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화살표 이렇게. 여기 이제 독일에서 영자 만나가지고 일시적으로 귀국했다가 영자가 다시 뒤따라오는 거거든요. 근데 영자가 특별한 약속이 없었는데 갑자기 찾아와요. 그래서 이제 그 독일에서 만남이 있었는데 이제 아이가 덜컥 생긴 거죠. 그래서 아이가 생겨서 귀국하여 같이 이제 살게 되는 거예요. 그 뒷이야기가 있다. 자 다시 이제 남한으로 돌아와가지고 이때는 이제 1980년대에 이제 이산가족 상봉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하는 이게 대대적인 전국적 방송이 있었거든요. 이때 이제 이산가족 상봉을 통해서 누구를 다시 만나게 돼? 막순이 말고 끝순이를 만나게 돼요. 자, 끝순이 이제 영상 이 TV 출연해가지고 그 영상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건데 끝순이가 이제 해외 입양이 된 상태였었다라고 뒤늦게 알려주죠. 해외 입양아라고 해놓고 만나게 된다. 막순이 아니야 막순이. 네? 막순이? 끝순이야 막순이야. 막순이. 막순이. 오케이. 그래서 이 막순이가 아주 영영 이별한 줄 알았더니 이제 그 해외 입양이 된 상태였고 그래서 이제 방송을 통해서 만나게 된다. 이게 훈훈하게 마무리가 되는 건데
이런 정도의 전체적으로 50년대, 60년대, 그리고 70년대, 80년대 이 시간 순으로 쭉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거 없어요. 자, 국제시장. 이름이 왜 국제시장이라고? 외국 상품 교환하는 시장이라서 국제시장. 국제시장은 어디 있다? 부산에 있다. 한국전쟁 때 피난지다. 자,